처음부터 따뜻하지 않았던 시댁. 며느리는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보다 근심이 먼저 걸려 있었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식장 한쪽에 앉아 차갑게 식을 지켜볼 뿐이었다. 며느리는 그저 무뚝뚝한 성격이라 여기며 애써 마음을 달랬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댁에서의 하루하루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밥상을 차릴 때마다 간이 왜 이래? 하는 핀잔이 돌아왔고, 청소를 해도 이게 다냐? 는 말이 먼저 들려왔다. 며느리는 속이 상해도 꾹 참고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저 잘 보이고 싶었고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아버지는 벽 같은 존재였다. 며느리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 이상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며느리는 그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조심했다. 발소리 하나, 그릇 부딪히는 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변화는 어느 겨울날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평생을 일만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시아버지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것이다. 병원에서는 큰 병은 아니라 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뒤따랐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걸음은 느려졌고 식사량도 급격히 줄었다. 며느리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아침마다 챙겨드리던 밥이 그대로 남아있는 날이 잦아졌고 밤중에는 기침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저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느리는 불안했지만 말을 꺼내도 흘려듣는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나서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다. 병명은 간암 말기.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사의 말이 이어졌다. 병원 복도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시어머니는 검사지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았고 남편은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며느리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사람을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는 사람들. 병이 알려진 뒤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울며 불면에 시달렸고 남편은 직장과 병원을 오가며 점점 지쳐갔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동시에 부담으로 다가오자 집안에는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미 늦은 병인데 무리하게 치료할 필요가 있을까?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요양병원을 알아보자는 말을 꺼냈다. 그 말들이 오갈 때마다 며느리의 가슴은 서서히 조여왔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감당하기 벅찬 현실 앞에서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점점 예민해졌고 작은 일에도 며느리에게 화를 냈다. 반찬이 조금 짜도 병실로 가져간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모든 화살은 며느리에게 돌아왔다. 며느리는 억울했지만 맞서지 않았다.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시아버지였고 가장 무너지고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남편의 입에서 요양병원 입원 이야기가 나왔다. 경제적 이유, 현실적 이유가 잔뜩 붙은 말이었지만 며느리의 귀에는 단 하나로 들렸다. 지금 가족이 아버님을 떠나려 하고 있구나. 며칠 뒤 시어머니는 친정으로 몸을 피했고 남편은 일을 핑계로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병실에는 공백만 늘어갔다.
면회 시간이 와도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의 햇빛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오직 며느리뿐이었다. 출근 전 들러 잠든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퇴근 후 다시 들러 식사를 챙겼다. 어느 날은 보호자 침대에 몸을 누인 채 기침 소리에 잠을 설쳤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며느리의 도움을 거부했다. 자신의 병든 모습을 며느리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며느리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시간을 받아들였다. 씻기는 일도, 뒤처리를 하는 일도, 약을 챙기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간병 속에서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간신히 잠들어 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떴다. 숨이 거칠어지고 얼굴에 불안이 떠올랐다. 며느리는 급히 일어나 물을 적신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 따뜻한 감촉에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매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가족도 아닌 내가 아직도 내 곁에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한 뒤 천천히 대답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가족이에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눈빛은 조금 달라졌다. 며느리를 향한 경계는 서서히 풀렸고 그의 손은 밤마다 며느리의 손을 찾았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신뢰가 담기기 시작했다. 병은 점점 깊어졌고 시아버지의 몸은 빠르게 야위어갔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켰다. 자신의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며 휴가를 쪼개 사용했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다. 며느리야, 사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반대했었다. 돈도 배경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내가 평생 다져온 가족의 틀을 망칠 존재라고 여겼지.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굴었고 일부러 벽을 세웠어. 그런데 병든 나를 버리지 않고 곁을 지켜준 사람은 결국 내가 가장 멀리하던 너였구나. 혈연으로 묶인 내 가족들은 다 떠나갔는데 너만이 여기 남아 있었어.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누구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진짜 내 딸이구나. 그로부터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들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말기 암 환자가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환자분의 생존 의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조금씩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짧은 산책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며느리의 팔을 꼭 붙잡고 천천히 걸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나 이제 알겠다. 가족이 뭔지 피보다 진한 게 뭔지. 시아버지의 회복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부랴부랴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많이 달라진 시아버지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시아버지의 태도였다. 시아버지는 돌아온 가족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어디 갔다 이제야 오는 거요? 나 혼자 죽게 내버려 두고 다들 도망간 거 아니었어?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이 며느리 덕분이요. 당신들이 모두 떠났을 때 이 사람만이 여기 남아서 나를 살렸어. 혈연이 뭐가 중요하오? 진짜 가족은 따로 있더군.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선언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부터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진짜 딸이니까. 그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며느리 앞에 머리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다. 당신 정말 고마워. 미안해 내가 가장 의지해야 할 사람을 몰라봤어.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거실 한가운데로 불러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고 고마웠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위한 밥상을 차렸다. 서툴고 간도 맞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로부터 1년 뒤 시아버지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졌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의 회복이었다. 어느 가을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누군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사람이 바로 며느리였고, 이제는 내 딸이지.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금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진짜 딸에게만 물려주는 거지. 그날 밤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진짜 사랑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것을. 창밖에는 가을 달빛이 따스하게 내리고 있었고 집 안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